네, 제가 조금 전에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에게 드렸던 마지막 질문이 손실보상법 개정안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분을 지금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기도 하죠. 김상환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지금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 아직 법률 개정은 파악이 안 됐다고 하네요. 어제 있었던 일이라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일단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손실보상법이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 안에 들어 있는데요. 올해 7월달에 여야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법을 개정을 했죠. 그 네. 법의 내용에는 영업 장소의 사용 및 운영 시간 제한 등을 예.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이렇게 해서 대통령으로 위임을 했는데 올 10월 달에 대통령령이 만들어진 걸 딱 보니까 운영 시간만 포함을 시켰어요. 네. 운영 시간 제한만. 예.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당연히 국가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 제한을 하거나 인원 제한을 하거나 이게 다 포함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그게 막상 시행령 과정에서 빠지니까 저희도 많이 당혹했죠. 국정감사 때 제가 많이 지적을 했는데 또 감염병 예방법 무슨 뭐 이런 걸 근거를 들어서 쉽지 않다 이렇게 하길래 그래요? 정부가 사실은 시행령만 개정해도 바꿀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바꾸지 않길래 저희가 결국은 법에 명확하게 인원 제한도 포함해라라고 하는 법을 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 바로 손대면 되는데 정부가 미적되니까 모법에서 그냥 아예 못 박아버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그런 기능적인 문제 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은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이제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예. 예를 들면 코로나가 발생되기 이전에 예. 이제 순 매출과 이제 손익이 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순 매출과 손익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산식에 따라서 피해 본 규모의 80%를 보상해 주는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영업시간 제한은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이제 지금 그러니까 발생하는 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기간이. 근데 만약에 인원 제한은 이제 지금 들어갔으니까 네. 거기에 이제 산정 기간에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소위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는 밤 10시까지 해라, 12시까지 해라 이런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포함이 됐었죠. 커피숍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영업시간 제한은 당연히 그 기간을 산정을 해서 이제 비교가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인원 제한이 되어버리면 인원 제한이 시작된 날로부터 기산을 해서 그 기간 가지고 이전 기간과 비교해서 그러면 손실을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지. 그렇죠. 그 질문을 드린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데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이 동시에 들어가려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됩니까? 그거는 이제 엔드일 테니까 그건 이제 대상에 포함이 되고 손실을 얼마나 받느냐 가지고 할 텐데요. 기존에 이제 시간 제한이 됐던 곳은 포함이 됐는데 예를 들면 돌집, 뭐 결혼식집, 예. 숙박업 이런 데는 시간 제한은 하지 않고 인원 제한만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데가 그동안 빠져 있었던 거죠. 이제 또 이제 대상이 좀 확대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고요. 또 이번 주부터 시간 제한은 하지 않고 인원 제한이 확대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지금은 다 보상에서 빠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게 지금은 이제 다시 다 포함이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손실보상법 때문에 소급 적용 안 한다고 해가지고 참 논란이 많아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 언제부터 이게 적용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이제 가급적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임시회가 다시 열리게 될 텐데요. 최대한 빨리 이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원 제한을 포함할 경우에 이걸 언제부터 적용할 거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터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 될 사안입니다. 혹시 좀 야당 반응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지난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야당도 시간 제한만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그럼 있습니다. 이게 뭐 좀 여야 간에 줄다리기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믿어도 되는 거죠?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제가 시행된 이후에 갖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가 보상액이 턱없이 적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산했던 손실을 따져보면 한 뭐 몇백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10만 원 지급한다고 나오더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 지금 현장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 이제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손실보상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와 관련된 일인데 예를 들면 그 소상공인들이 보통 임대료를 내고 별도로 관리비를 내잖아요. 네. 거긴 다 비용인데 네, 네. 임대료는 그 보상 기준에 포함이 되고 관리비는 포함이 안 되니까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게? 그렇기도 하고 인건비 중에 상당 부분은 소위 아르바이트 비용으로도 나가는데 네. 또 아르바이트 비용은 포함을 안 시켜주고 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차제에 손실 보상이 좀 실질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관리비도 좀 포함을 하고 인건비 중에 아르바이트 비용도 포함을 해서 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그 손해 비용이 조금 최대한 일치할 수 있도록 차제의 정부 측하고 잘 상의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지금 이제 정부한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맡겼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좀 너무 그러니까 이게 그 삐딱하게 접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못 박을 수는 없는 겁니까? 미온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번에 인원 제한도 법에 포함을 하는 건데요. 개선 방법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딱 규율을 못 잡습니까? 모법에서? 법이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 다 물론 그렇긴 적용을 한데. 하면 예. 탄력성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답답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좀 네.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국회가 조금 더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를 철저하게 해서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소위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을 최대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관리비는 비용에 포함시키는데 관리비, 그 임대료는 포함시키는데 관리비는 뺀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고정적으로 다 나가잖아요. 세상이 다 하는데 왜 그걸 뺍니까 그러면? 상식적이지 않은 게 여전히 세상에 있어서 어떻게 좀 모법에서 뭐 하나하나 사례를 전부 다 그 명시하기 어렵다는 거 저도 아는데요. 아니면 어떻게 좀 그 정부하고 얘기가 좀 원활하게 더 진행이 되든지 해서 이거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법을 개정을 할 때 네. 저희가 부기해서 그런 사례들까지 들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하고도 그 얘기를 주되게 노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 보상을 뭐 50조로 하느냐 100조 하느냐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러니까 논의 시작하자고 지금 이제 제안을 했는데 혹시 민주당 선대위나 당 차원에서 이 그 좀 계획을 그러니까 좀 잡은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하자,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자, 어떻게 하자 이런 계획 잡힌 게 있습니까? 계획까지 잡지는 않았고 이재명 후보가 곧바로 환영하고 협상하자라고 했고 우리 당의 송영길 대표가 송영길 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저쪽에 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자 회동을 통해서 제안했죠. 협의하자라고 했는데 곧바로 발을 뺐잖아요. 네. 그게 지금 당장 협상하자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집권하면 해보겠다 이렇게 한 발을 뺀 건데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이미 2022년 절반이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일이면 지금도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진정성이 좀 의심이 됩니다. 근데 다만 저희도 지금 당장 추경 편성을 단독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선거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럼 의원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50조 방안을 그러니까 제시한 건 예산안이 확정 통과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로 어떤 이게 그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50조 방안이라도 받아가지고 여야 합의를 먼저 이끌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그때는 왜 그럼 안 했습니까? 그때도 저희가 여러 차례 예결위 등을 통해서 예. 좀 진지하게 기 제안한 50조 안에 대해서 협의하자고 했었습니다. 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았던 겁니까? 결국 이 정도 선에서 협의된 거죠. 그래요. 네, 그런데 통과된 그 안 정도로 협의가 된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의원님이 파악하시기 또 원내 수석부대표이시기도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말은 저렇게 하지만 실제로 저렇게 할 생각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현재까지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면 말고 본인들이 집권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진정성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뭐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진정성을 국민들한테 믿어주는 계기가 될 텐데 네. 피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아니면 말고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힘 계속 피한다 이래버리면 민주당도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모드가 돼버리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선 저희가 법률적인 미비점을 우선 개선하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최대한 손실보상의 대상과 액수를 넓히는 것을 통해서 현행법 내에서도 이제 손실보상 예산이 이제 반영돼 있는 게 있고 또 예비비도 있고 네네. 또 재난지원기금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우선 할 만큼은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여야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면 또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저 바로 그 지점인데요. 다시 그 손실보상 대상을 인원 제한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돌아가서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년 예산은 이미 잡혀갖고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만약에 이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예산 범위 안에서 이게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예산 조달 방안을 또 찾아야 되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뭐 현실적으로 이제 시간 제한을 염두에 둔 현행 예산 규모로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준재난적 성격이기 때문에 네. 재난지원기금도 쓸 수 있습니다. 아, 거기서도 끌어올 수 있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추경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예. 대략 뭐 10조 원 규모 정도는 국가가 현행 법 내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돈을 쓸 수 있으면 먼저 쓰고 네. 그럼에도 부족한 게 있으면 예. 또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이제 안 남아서 요거만 좀 여쭙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했고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계속 반대하던데 의사 일정에 협조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글쎄요, 윤석열 후보도 50조 원 해보자라고 또 하셨고, 일부 원내 반대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그 외에도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를 처리하려면 국민의힘도 의사 일정에 협조 안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다음 주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김성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